한국이 정말 이런 나라인지 몰랐어요.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여고생은 한국 여행 중 우연히 발견한 봉투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시아 보포르예요. 저는 매일 아침 파리의 부드러운 일출빛을 맞으며 일어났어요. 제 방은 은은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고 창밖으로는 오래된 파리의 옥상들과 멀리 보이는 에펠탑이 보였어요. 비록 제가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벽돌과 돌 하나하나의 역사와 자부심의 무게를 느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프랑스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라예요 라고 살며시 중얼거렸어요. 이 습관은 어릴 때부터 계속해온 것이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파리 중심에 있는 예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제 아버지 장 보포르께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대형 프랑스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시고 항상 프랑스가 얼마나 멋지고 강한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문화, 음식, 예술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의 열정 어린 말씀은 마치 모든 단어가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제 어머니 마리나께서는 아버지와는 달라요. 어머니는 조용하고 부드러우시며 때때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셨어요. 아버지께서 시끄럽고 자랑스러우시다면 어머니는 하루를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지나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부엌에 앉아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어머니께서 프랑스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가끔은 어머니 눈에 슬픔의 기운이 엿보이곤 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쩌면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최신 음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프랑스가 제일이라는 확신에 차서 언제나 대화에 함께 참여했어요. 자주 우리 예술과 패션이 세계를 이끈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한 번도 제 차 생각 없이 넘기신 주제, 한국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우리 위대한 프랑스 문화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어린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말씀을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 없이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머리를 빗으며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너머에 세상에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도 보였어요. 한때 어머니께서 먼 곳에 관해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프랑스가 최고라고 배워왔기에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저는 파리의 분주한 거리에 발을 디뎠어요. 모든 모퉁이마다 신선한 빵과 커피 향, 그리고 다정한 인사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도시는 수다와 웃음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저 역시 미소 지으며 그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매 순간마다 예술과 역사, 그리고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아침의 루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프랑스는 제일이에요라고 계속 속으로 되뇌으며 다른 생각들을 잠재우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여러분, 올해는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뛰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때 아버지께서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요? 저는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와 약간의 회의적인 속삭임을 남겼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떤 기분을 가져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기억하는 제 안의 또 다른 부분은 호기심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오늘의 소식을 곱씹으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친구들이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에는 아름다운 궁궐과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는 하지만 아버지는 프랑스만이 중요한 곳이라고 하셨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어쩌면 이제 제 눈으로 세상을 직접 보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은 한국에 상상도 못한 경이로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어 오늘 뭐 배웠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곧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갈 거예요. 한국에는 멋진 곳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찡그리며 기억하세요. 한국은 프랑스가 이미 훌륭하게 해낸 것의 모방일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의 말씀 너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조용한 파리의 거리, 지하철 속의 활기찬 수다, 거울 속의 자랑스러운 말들, 그리고 이제는 예상치 못한 수학여행 소식까지. 자부심과 동시에 작은 경이로움이 제 마음을 감돌았어요. 과연 한국이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니의 눈 속에 비친 작은 반짝임을 떠올리며 그것이 어쩌면 어머니의 진짜 고향에 대한 비밀스러운 기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고요한 밤의 부드러운 정적 속에서 설령 제가 프랑스가 최고라고 배워왔더라도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기로 결심했어요. 저 자신으로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두 세계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고 거울을 볼 때 프랑스는 제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모르는 세계 속에도 경이로움이 있어요 라고 함께 생각하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리하여 저는 수많은 의문과 희망으로 머리가 가득한 채 잠에 들었어요. 저는 위대한 도시에서 자라난 젊은 소녀로서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 아침 학교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평소 느끼던 설렘과 긴장이 섞인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교실 벽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명소들이 담긴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다가오는 시험에 대한 수다로 교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선생님, 로랑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새 종이와 연필의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수업 초반의 순간들이 새로운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져서 참 좋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로랑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여러분, 오늘 아주 신나는 소식이 있어요. 올해 우리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 나라는 아버지께서 늘 한심하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 나라였거든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은 프랑스가 이미 훌륭하게 해낸 것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 가슴은 설렘과 혼란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루시 양이 활짝 웃으며 우와, 한국. 거긴 정말 멋진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들었어라고 속삭였어요. 다른 친구들 중 몇몇은 어리둥절해 보였고 또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늘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만을 듣고 자랐는데 이제는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나라를 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마당으로 걸어가면서 로랑 선생님의 발표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어요. 아버지께서 폄하하신 한국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적한 순간에 눈빛 속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슬픔을 떠올렸어요. 제가 직접 한국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졌어요. 과연 제가 배운 것과는 정말 다를까요? 점심시간에는 학교 건물 옆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았어요. 햇살이 잎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 피크닉 테이블 위에 장난기 가득한 무늬를 만들어 주었어요. 루시앙이 엘리시아, 너 수학여행 기대되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도 조금은 긴장돼요. 늘 프랑스가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제 한국이 과연 어떤 곳일지 궁금하네요. 라고 답했어요. 루시앙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형이 한 번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음식이 환상적이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세상 같았어.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도 더 큰 호기심을 느꼈어요. 저는 수학여행 전에 한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제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간단한 기사들을 읽고 한국의 사진들을 보면서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 옆에 고풍스러운 궁궐들이 서 있고 다채로운 길거리 음식으로 가득 찬 분주한 시장,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은 미소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진들은 밝고 생동감 있었고 저의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솟구쳤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맛있는 프랑스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바삭한 빵, 작은 치즈 한 그릇, 따뜻한 수프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장께서 신문을 읽으시다가 고개를 들어 오늘 한국에 대해 뭘 배웠니, 엘리시아?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네, 아버지. 우리 반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멋진 곳들과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찡그리며 기억하거라. 한국은 프랑스처럼 특별하지 않단다. 단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따라하는 곳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저는 온라인에서 본 신나는 사진들과 루시앙, 친구의 따뜻한 말씀이 떠올라 아버지의 말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 마리나께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시던 중 저는 한국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 거실로 나갔어요.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드시고 계신 어머니께 어머니, 한국에 가본 적 있으시거나 한국에 대해 배우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잠시 동안 어머니는 생각에 잠기신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러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응, 얘야. 나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단다. 그곳은 유구한 역사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멋진 나라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이 풍부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에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라고 물으며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잠시 멈추시고 따뜻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며 한국은 아름다운 전통,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란다. 한때 나는 한국의 시, 예술, 음악을 매우 사랑했었지. 때로는 모든 나라가 각자의 마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곤 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저는 가족에게 배워온 자부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 수학여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친구들과 수학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친구는 고대 궁궐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김치와 비빔밥 같은 새로운 음식을 맛볼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비록 제 머릿속 한켠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옛 말씀들이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생각났어요. 마치 아름다움과 친절, 그리고 기념할 만한 긴 역사를 담은 비밀을 속삭여주시는 듯 했어요. 그날 학교 복도를 걸으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만이 세상에서 멋진 나라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기장에 작은 메모도 남기기 시작했어요. 상상 속의 한국을 그리며 우뚝 솟은 현대식 건물, 붉은 지붕의 고풍스러운 궁궐, 그리고 거리에서 미소 짓는 친근한 얼굴들을 간단하게 스케치했어요. 언젠가 실제로 본 모습과 상상한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수학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되기도 하고 동시에 매우 기대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나라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밝은 색채, 활기찬 소리,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맛볼 날이 기다려져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제 가족의 감춰진 과거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루를 희망찬 마음으로 마무리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과 새롭게 얻을 아이디어들이 무척 기대돼요. 프랑스의 위대함을 믿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저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엘리시아 보포르이고 한국이 제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학여행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아침빛이 거리 위에서 춤추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것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배낭을 챙긴 후 친구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기차역에서는 수다와 웃음소리로 공기가 가득했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친구들이 한국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추측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분주한 거리를 상상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고풍스러운 궁궐과 평화로운 정원을 그렸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 모든 장면들을 그려보았어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새로운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급끌렸어요. 저희는 파리에서 서울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예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며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비행 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설렘에 지칠 틈이 없었어요. 로랑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떠올랐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상상했어요. 어머니께서 한번 한국 음식의 맛있는 풍미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금껏 본 적 없던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공항은 거대했고 높은 유리벽이 햇빛 아래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보였고 안내판은 한국어, 영어, 심지어 프랑스어로도 되어 있었어요. 직원분들께서 다정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며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온몸에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저를 맞이했어요. 거리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그리고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 소리로 가득했어요. 근처 식당과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여기저기서 밝은 간판,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심지어 하늘마저도 다른 빛깔로 물든 듯 보였어요. 저희 관광버스는 도시를 한 바퀴 돌며 저를 감탄하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옛 전통 건축물들과 어우러져 있었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어요. 도시는 깔끔했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의 흐름 속에서도 작은 녹지 공간과 분수가 곳곳에 보여 한국이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가이드분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존중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이 과거 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늘 강인하고 따뜻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가이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고풍스러운 궁궐과 장엄한 지붕 그리고 전통 한국 음악의 부드러운 선율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어요. 어느 정거장에서 저희는 유명한 궁궐을 방문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궁궐은 거대했고 붉은 기와 지붕과 우아한 곡선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궐 정원을 걸으며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한국이 제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곳임을 깨달았어요. 방문 중에 저는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기회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긴 식탁에 앉아 비빔밥, 김치, 그리고 떡볶이가 차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음식들의 색감이 밝고 먹음직스러웠어요. 한 숟갈 떠먹어보니 매콤하고 달콤하며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폭발적인 맛이었어요.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색다른 음식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으며 한 입 한 입 즐기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저는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하루 종일 저는 작은 일기장을 곁에 두고 본 모든 것들을 적어두었어요. 높은 건물들, 다정한 얼굴들, 활기찬 시장의 모습, 그리고 궁궐 정원의 고요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오늘 하루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간단하게 스케치도 했어요. 모든 단어와 그림들이 한국이 단순히 무시할 만한 곳이 아니라 놀라움과 깊은 전통이 숨쉬는 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버스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깨닫는 여정임을 느꼈어요. 이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늘 프랑스만이 최고라고 배워왔지만 오늘 하루를 통해 한국도 저마다의 마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에는 각자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직접 탐험하고 배우는 것만이 그 소중한 선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일기장에 이 글을 적으며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호기심이 커진 것을 느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척 기대돼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성장할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저는 색채와 역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어제 서울의 한적한 곳을 거닐다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어요. 바쁜 투어 중 잠깐 쉬는 시간에 있었어요. 저희는 방금 아름다운 궁궐을 방문한 참이었고, 제 머릿속에는 빨간 지붕과 만개한 정원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 나무들과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조용한 골목을 혼자 산책하기로 했어요. 부드러운 바람과 은은한 빛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 풍경을 만들어 주었어요. 천천히 걸으며 작은 나무 벤치 위에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놓여있던 것은 낡은 봉투였어요. 봉투의 종이는 닳았고 그 위에 쓰인 한글 손글씨는 우아하고 깔끔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가 여기 이걸 남겨두었을까? 왜 누군가 제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보물 같은 비밀을 담고 있을 것처럼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작은 종이 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작은 전통 가옥을 방문하라는 부드러운 초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전해지는 것처럼 천천히 읽었어요. 편지에는 제 가족을 깊이 아끼는 누군가가 오래도록 감춰진 제 과거의 진실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쩌면 이게 어머니 눈에 가끔 감춰진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꼭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직접 방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오늘 예정된 투어가 끝난 후에 작은 우회길을 통해 어떤 신비가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그날 하루는 아름다운 풍경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흐려졌지만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봉투와 그 신비로운 메시지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단체로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봉투와 그 안에 담긴 비밀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밤의 부드러운 도시 소리와 은은한 가로등빛이 저를 안전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반드시 용기를 내서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그 작은 종이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니 구불구불한 지붕과 작은 정원이 있는 옛 한옥들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 역사와 부드러운 신비가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택시가 멈추자 저는 내려 앞에 있는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작고 전통적인 가옥이었어요. 입구에는 오랜 세월을 견딘 듯한 간결하게 새겨진 문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노크했어요.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한 노년의 여성이 서 계셨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시고 전통 한복을 연상시키는 소박한 옷을 입으셨던 그분은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얘야.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 가슴이 뛴 채 누구세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노부인은 제 이름은 현숙이에요. 저는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분의 친구이자 스승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긴장되었지만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에 이끌려 저는 그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옥 안은 아늑했고 오래된 사진들과 기념품들로 가득했어요. 작은 상자들이 놓인 선반, 섬세한 다기들이 놓인 탁자,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은 미소 짓는 사람들의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벽에는 서예와 자연을 담은 소박한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비밀스러운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숙님께서는 저를 작은 휴게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자 현숙님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당신에게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현숙님께서는 오래전 어머니 마리나께서 지금의 조용한 프랑스 여성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프랑스로 오시기 전 자랑스럽고 열정적인 한국의 학자였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시, 예술, 음악을 사랑하셨고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전하셨다고 해요. 현숙님께서는 어머니께서 사회의 압력과 새로운 나라에서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한국 뿌리를 감추기로 선택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현숙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 장의 사진에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지만 제 가족과 연결짓지는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조용한 슬픔이 어쩌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것, 즉 감춰야만 했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저는 현숙님께 왜 어머니께서 한국의 면모를 숨기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현숙님께서는 살며시 한숨을 쉬시며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면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감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머니께서는 프랑스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진짜 자신 중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슬픔과 함께 이해심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어요. 현숙님께서는 이어 이 집은 아직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간직해왔어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남긴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뿌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초대를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현숙님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고 한국에 대해 더 배우며 오랫동안 감춰졌던 제 가족의 일부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봉투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나왔을 때 제 안에는 큰 변화가 느껴졌어요. 발견한 비밀은 마치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어요. 제 세상이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며 이 땅과 깊은 인연을 느꼈어요. 가족 사이에 감춰진 비밀과 슬픔이 한때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을 생각하며 제 유산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 자신을 이해하고 제 이야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전통, 언어,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껴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비밀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돼요. 저는 모든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이 아름다운 비밀을 평생 제 마음에 간직할 거예요. 오늘은 제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가족의 비밀을 놀랍게도 발견한 후 저는 설렘과 결심이 섞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옛 이야기나 아버지께서 한심하게 말씀하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직접 제 눈으로 한국을 보고 배우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고대 궁궐을 견학하러 나설 때 제 마음은 가볍고 용감하게 뛰었어요. 저희는 이른 아침 궁궐 입구에 모였어요. 궁궐은 거대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했어요. 맑은 하늘 아래 붉은 기와 지붕은 환하게 빛났고 돌담은 단단하면서도 우아해 보였어요. 궁궐 정원을 걸으며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름다움과 역사가 넘치는 그곳에서 가이드분께서 한국의 오랜 과거와 풍부한 역사를 간단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왕과 여왕, 그리고 옛 용사들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며 웃음을 지으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때 저는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지만 지금 저는 저마다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한 나라를 직접 보고 있었어요. 궁궐 정원에는 만개한 꽃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돌길이 있었어요. 가까이서 들려오는
나뭇잎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과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 지으며 제 마음이 새로운 아름다움에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저는 아름다운 연못 근처의 한적한 구석을 찾아갔어요. 돌벤치에 앉아 작은 일기장을 꺼내놓고 오늘의 생각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받은 편지와 현숙님께서 해주신 다정한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한때 한국을 사랑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며 제 자신도 그 경이로움을 직접 보기 시작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잠시 후 민준이라는 다정한 한국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저와 같은 또래였고 밝은 눈과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궁궐 즐겁게 보고 계세요? 라고 부드럽고 또렷한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네,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웃으며 더 많은 단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의 따뜻한 제안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희는 궁궐 역사 그리고 나중에 먹어볼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의 말들은 간단했지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한국 전통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기념하는 법을 들려주셨어요. 함께 걸으며 민준 씨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풍습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문에 새겨진 작은 문양, 전통 등불의 모양, 심지어 사람들이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방법까지 모두 의미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아버지께서 한심하게 말씀하신 그 나라가 아니라 모든 물건과 행동, 제스처마다 이야기가 있는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민준 씨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며 기억하려 애썼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저희는 궁궐 내의 넓은 식당에서 함께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평소에 먹던 음식들과는 아주 다른 다양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다채로운 비빔밥 그릇, 매콤한 김치, 쫄깃한 떡볶이가 있었어요. 음식에서 풍기는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모든 것을 맛보고 싶었어요. 비빔밥 한 숟갈을 맛보자 달콤하고 매콤하며 새콤한 맛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제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행복하게 음식을 즐기고 있는 민준 씨를 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게 우리 음식이에요. 우리는 이 음식을 자랑스러워해요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마음속의 예전 의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점심 후 저는 궁궐 근처의 평화로운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배운 것들을 곱씹었어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대화, 민준 씨의 다정한 안내, 그리고 견학 도중들은 풍부한 이야기들이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따뜻함, 전통,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 모습 말이에요. 저는 다시 일기장을 꺼내 오늘 본 모든 것들과 느낀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궁궐의 붉은 지붕 나뭇잎의 부드러운 소리, 민준 씨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비빔밥의 맛까지도 말로 표현하려 애썼어요. 더 많이 배울수록 제 예전 생각들은 훨씬 더 넓은 그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은 프랑스의 모방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나라, 특히 한국이 나름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갖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희 단체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황혼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험과 새롭게 얻은 이해를 되새겼어요. 제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넓고 풍부하며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이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오늘 밤 일기장을 쓰며 제 마음 한켠에서 깊은 기쁨과 경이로움이 넘치는 것을 느껴요. 한때 한 나라만이 위대하다고 믿었던 소녀였던 제가 이제는 모든 나라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 역사와 전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배울 새로운 것들에 대해 무척 기대되고 설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어요. 오늘 저는 제 여정에서 또 한 걸음을 내딛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어요. 저는 엘리시아 보포르이고 매일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일 또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너무도 기대돼요.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마음과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냈던 모든 멋진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어젯밤 호텔에 돌아온 후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에 오늘의 감정들을 적었어요. 궁궐 지붕의 밝은 색감, 민준 씨의 다정한 말, 그리고 맛있었던 한국 음식에 대해 썼어요. 그리고 현숙님의 친절한 목소리와 제 가족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야기도 적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제 진짜 모습을 드러내주는 듯 했어요. 이제 저는 제 가족이 프랑스와 한국의 뿌리가 섞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오늘은 또다시 몇몇 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모여 웃고 떠들며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저는 이전보다 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그리고 새롭게 얻은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친구 중 한 명인 루시앙이 엘리시아,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네. 뭔가 달라졌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제 발견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현숙님과 비밀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께서 한때 자랑스러운 한국 학자였고 프랑스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 그 일부를 감추셨던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의 눈에는 커다란 관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래도록 이야기했어요. 조금 후 선생님 로랑께서 우리를 위해 작은 모임을 마련해 주셨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교실에 모여 앉으며 오늘 이 여행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한 가지를 나눠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안에 솟구치는 멋진 감정과 새로운 생각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항상 프랑스만이 위대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은 프랑스의 모방이라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저마다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는 걸 배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궁궐을 구경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제 가족에 관한 비밀도 발견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께서 한때 자랑스러운 한국 학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모든 나라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드렸고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몇몇은 미소까지 지으며 자신들도 중요한 무언가를 배운 것 같다고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갔고 거실에서 가족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 장 보포르께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조용히 앉아 계셨고 어머니 마리나께서는 부드럽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 조금 긴장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행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 아름다운 궁궐, 맛있는 음식, 민준 씨의 다정한 말, 그리고 제 가족의 시각을 바꾼 비밀 편지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방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시아,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그건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서 기쁨과 경이로움을 보니 내가 한국을 무시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으시며 우리 가족은 여러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언제나 제 마음 한켠에 한국의 일부를 간직해왔고,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정체성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프랑스와 한국 요리가 어우러진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프랑스 빵과 치즈에 더해 맛있는 김치찌개도 요리하셨어요. 식탁은 밝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일기장에 남긴 작은 스케치들도 나눴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질문도 하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은 과거와 꿈,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행복한 추억과 새로운 희망들이 가득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고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어요. 모든 장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와 한국 양쪽 모두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해가 제게 더 큰 힘과 따뜻한 마음을 주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험들을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국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날들을 상상했어요. 저는 계속 탐험하고 질문하며 제 뿌리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엘리시아 보포르이고 제 정체성이 두 아름다운 문화 사이의 다리임을 깨달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